집인지 너무 아름답게 해놓고 사네요. 음, 2년 후에 여기에 이사 올 예정인데요. 약간 외곽인데요. 지금에 살고 있는 가장 도심에서 살다가 이렇게 외곽의 자연 속으로 올 생각도 좀 있습니다. 경치 좋지요. 저기 멀리 CN타워가 보이는데요. 여기랑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든 뭐 다 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저기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오늘 치과에 여기 그냥 이빨 하나 떼우는데 한국 돈으로 또 한 30만 원 내고 오면서 또 경치 한번 찍어 봅니다. 비버 같아요, 비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 멀리에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다운타운이 저기 끝에 호수의 반대편에서 보이고, 저 멀리에는 CN타워가 보이네요. 이런 데서 차 한잔하면 참 좋겠네요. 티팟에 또 모뉴먼트가 이렇게 공원에 만들어 놨는데, 진짜 봄이 오늘은 아름답습니다. 저기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현대의 문제죠. 부모가 직장을 가야 되니까 저렇게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를 돌보거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을 돌보는, 여기서는 내니 비자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이게 가장 현대 인간 사회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 경제 능력과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모습과 함께 아이들은 부모의 곁을 일찍 떠나서 자라야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5월 10일인데요. 여기 작은 그 파켓 같은 곳인데, 멀리서 저희 집도 보이고요. 일요일 날에 아주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굿모닝입니다. 5월 15일 저기 제가 좋아하는 마르스 빌딩 앞에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네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제 1시간 기다렸다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그냥 예약한 데로 들어가서 사인만 하고 들어왔는데, 점점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되네요. 저희는 일단 일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금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청 앞에 퀸즈 파크에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2주 전에 아름답게 피어있던 튤립이 이제는 거의 지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아름답고,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아름답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봐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늙어갈 때 그 자기 아름다웠던 때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고, 그를 통해서 그 미모를 베이스로 해서 수입이 된 거니까요. 당연히 수입도 줄어드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미와 인간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튤립이 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첫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세요? 스웨덴의 버사 박물관, 이 버사호가 출항하자마자 침몰하여서 그것을 기린다 그러면 뭐하지만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박물관인데요. 거기 보면은 또 재미난 야외 그 조각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별을 하늘에 다실 때 도와주는 천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예쁜 내용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그 인간의 수명은 평균 45세였다라는 겁니다. 17세기, 16세기 뭐 이럴 때는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학이나 영양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50세라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50세. 그래서 우리가 환갑을 엄청 크게 하였었던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이 비교적 50대 전후 내지는 40대이실 텐데,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여기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인간의 수명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나면은 육체적으로 노화가 시작될 때 이미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2의 전성기라는 게 필요 없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엑스트라 50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몸은 그때 어린이처럼 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약간 지쳐 있죠. 그리고 외모는 이미 주름이 지거나 처져 있거나 피부톤이 불투명해 보이면서 몸은 어떻습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며,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면 또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이런 것으로 변하는 엑스트라 50년을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50년, 이미 그 노화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50년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내가 얼마만큼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좀 더 젊게 보이게 하고 젊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레이드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름다우셨던 분은 그 내추럴 예전처럼 뭘 바른 듯 안 바른 듯 안구의 모습을 굉장히 계속 추구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조금 내가 주름이 들어도, 늙은 것이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나이여도 남들이 알아채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이
것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조금 더 젊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뭐 성형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침에 뛰어다니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네요. 유업티에서 평화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요가하는 사람, 아이들이랑 산책하는 사람, 모니먼트가 예쁘고요. 여기는 썸머 캠퍼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쁘게 커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얘기, 릴리 오브 밸리 앞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그 섭리라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과거에 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성이 거의 지위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에 의해서 자유의 지위라든가 삶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미모죠. 그래서 아름답게 태어난 것이 도구가 됩니다. 물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클레오파트라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삶이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육체적 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자아 실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찬스도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모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느냐, 꼭 우리가 미모에 집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외모가 없어도 충분히 사회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그레이드로 내 미모를 장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제는 미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또 미가 도움이 되는 시대. 그래서 미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의 사실은 수입이 20%가 높다라는 객관적인 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모를 가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이 현대사회, 특히 한국 사회 보면은 굉장히 그 성형이나 그리고 비시술적인 트리트먼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일한 사람들 사회 보면요 대단해요. 거기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모를 가꾼다는 게 얼마만큼 할 건가,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모가 도구가, 물론 현대 사회의 여성들이 지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사회 진출 그리고 자기 경제 능력도 굉장히 발휘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삶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미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회이니만큼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나를 꾸밀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모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물론 그 미모라는 도구가 없이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개발하여서 잘 살 수도 있지만